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지금 별 2개짜리가 대통령이 지시도 안 했는데 나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야라고 그런 거 보고서를 없어요. 쓴다는 게 네. 말이 됩니까? 네. 군에서?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투스타 때 미사일 사령부가 이와 비슷한 건데 예. 합참의장 직속이거든요. 네. 부의 보고서 작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면담해 본 적도 없고 군단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스타가 대통령한테 무슨 보고를 해요. 네. 까마득한데. 네. 김병주 의원, 박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상반기 커플로 많이 나오셨는데 네, 그러네요.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강하게 질타했는데 지금 국방장관이 취임사를 했는데 안규박 국방장관이 거기서 내란 극복에 대한 얘기를 3번이나 강조했는데 국방일보가 이 일면에서 취임사를 다루면서 내란 얘기를 쏙 빼버렸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군 출신으로.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기강이 많이 해이됐죠. 사실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 보면은 핵심 내용이 비상계엄에 관계된 예. 의견이었고 그거 한 3번이나 언급을 됐는데 그건 완전히 빼버리고 물론 뭐 기사가 요약을 해서 하지만은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네. 국방일보 운영하는 국방홍보원장, 예. 홍보원장이 지금 일부러 온 거 아니냐. 이 양반이 내란 선동형으로 고발된 분인데. 네. 제가 보니까요 예. 국정 상황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안규백 장관님은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 국방일보 다 읽어본 것 네, 같아요. 근데 국정 상황실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읽어본 거죠. 네, 그 상황을 점검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어.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 말씀 자료 들어가 있게. 여기 빈 구멍이 있네, 국방부에. 네, 국무회의에서 말씀할 수 있게 그렇지. 이 말씀 자료를 준비했다는 것에 제가 착안하면서 국정 상황실이 잘 돌아간다. 첫 번째 모니터링 잘하고 네, 있다. 잘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신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국방장관이 사진 이렇게 작게 나온 적이 없어요. 취임사에 이렇게 국방장관 화면 좀 취임사에 띄워요, 화면. 국방일보예요. 예.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이걸 발행을 하거든요. 국방홍보원장이. 예. 근데 보통 언론인 출신인데 이 사람은 용연파란 말이에요. 용연파다. 예. 최일 국방. 최 씨. 예. 최일 예. 국방홍보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용연파입니까? 용연파. 근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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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시해야 되고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 국방홍보원이 구독한 신문 중에 스카이데일리가 있어요. 예.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간첩 99명 네. 얘기했던 거기거든요. 네. 가짜 뉴스.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은 절도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근데 그건 개인 성향이고 국방부 장관이 새로 왔는데 그리고 첫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네. 새 정부에. 그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국방장관 취임 그거하고 그다음에 김영현이 첫 그 행사로서 저기 일군사령부의 그 기갑부대 방문했을 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전혀 다른 겁니다. 국방에 보고 사진이 이만하게 써요? 네. 아니 마치 그 전쟁 지휘하는 국방장관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사진 김용현 일면에 때 대단하게 국방일보의 첫 사진 찾아봅시다.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첫 네. 공식 외부 행사. 그 외부 사진. 행사 때 사진 좀 찾아보시고요. 국방홍보원에서 국방일보의 문제점은 이미 12월 13일 날 신문에서도 제가 그때 최고위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내란의 당위성에 대해서 담화를 그날 그랬죠.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그대로 실은 겁니다. 여기 문제가 그래서 많구나, 그때 그 당시 이재명 전 대표님하고 저하고 최고위에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때 최고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당장 조사하고 홍보원장 최일을 파면해라.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 당시에는 홍보원장이 지시를 해서 한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데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도
그 미진하게 해버렸어요. 그래 그거를 대통령께서도 그때 되게 이재명 아유, 기억하고 대표께서도 계셨구나. 기억하고 계셨죠.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그거 뭐 문제가 강력하게 심각하다. 조쳐야 되겠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방일보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내란의 잔존 세력이 군 곳곳에 있으니까 확실히 기강을 잡아서 바로 세우라 그런 전체적인 메시지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네. 박종근 사령관 얘기했듯이 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장관님이 예. 인사를 신속하게 하지 가차 없이 않으면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방첩사도 다시 살아나고요. 네. 방첩사에서도 각 군 주요 인사들의 소위 말하는 캐비넷 가지고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근데 곧 그 사성 장군 인사도 곧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국방실국장부터 인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공과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게 하나의 척결이에요. 네. 어느 날 아침에 신속하게 그때 그 하나회가 내란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용연파가 내란 세력이에요. 그렇죠. 가차 없이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다 그대로 있어요. 법무관리관, 네. 비서실장, 뭐 인사국장 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12.3이 내란이 일어나고 10일 후에인 12월 13일 날 내란 수기에 담았는데도 그대로 그 국방일보에 기재를 해서 분노를 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아직도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으니 하나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네. 예. 네. 용연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영연파. 예. 예. 가차 없이 인사해야 됩니다. 정말. 자, 그리고 방금 추미애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인형이 2차 계엄을 준비했던 것 같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그렇죠. 전시 예산을 12월에 편성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12.3 내란 그리고 이후에 방첩사령관이 왜 그걸 해요? 바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2차 비상계엄을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12월 6일 날 저하고 박선현이 의원이 특전사 갔는데 그때 가지 않았으면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하는 자랑. 생각이 아니 그거는 아니 아까 밖에서 네. 두고두고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간 네. 거는 제가 여러 번 칭찬했는데 네. 또 한 번 칭찬할게요. 네. 그건 두고두고 역사에서 다시 위화도 해군처럼 맞지. 네. 그런 단어로 두 분이 간 거는 소환될 거예요. 네. 그때 안 갔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아까 밖에서 얘기했는데 아 끔찍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서로 칭찬했습니까? 저 자료를 그대로 놓고 제가 한두 가지 추가로 덧붙이겠습니다. 방첩사 공문 좀 띄워주세요. 예, 예. 지금 저 공문인데요. 그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그 정보위에 지금 간혹 나오거든요. 방첩 사령관이. 네. 그때 이 계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의명, 그러니까는 대통령의 명예에서 자신이 합수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여행이라고 있잖아요. 수학여행 앞둔 학생처럼 들뜬 분위기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합수부장이 된다. 합수부는 계엄령이 참고로 떨어진다면 합수부는 참고로 전두환이 저기를 거친 거예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전두환 코스를 걷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합수본부장이 되면 국방부 장관의 관할을 받을 필요 없이 그렇지. 대통령 계엄사령관 자기한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상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죠. 최상목이 F4A 때 맨 처음에 그 소위 말하는 문건, 예. 문건에서 첫 보지도 번째가 못했다고 하는. 예, 그 문건에 예비비를 확보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한국투자공사 KIC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국제 담당 차관보가 관리를 해요, 기재부에.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채권이나 주식을 팔면 그 돈이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예산하고 된다. 상관없이 바로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최상무기가 F4 대상이네. 예, 그 저기 처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방첩사령관과 최상무기가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전부터. 그건 적어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죠. 그렇다는 점 하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쪽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니 부인했나 문건 봐요. 핵심 문건이죠. 그걸 만약에 그렇게 실행했으면은
주임무를 실행한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영장 대상이지. 대통령실에 근무해 본 사람 다 압니다. 대통령이 문건을 줄 때 예. 자기 인사를 비롯해서 무슨 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안 꾸기가 바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세상무게 거짓말한 거고 대통령이 거기에 아니라 예. 교정 선생님이 저도 바로 봐요. 바로 봐요. 근데 거기에 예비비를 바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제1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무기가 투자공사는 거의 전권입니다. 이 투자공사에서 어떤 돈을 해외에 두고 있는 자산을 팔면은 그건 현찰이나 마찬가지예요.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또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이건 예산 편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잠잠한데 예. 내란 특검이 곧 수사 들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여인영을 분명히 한 번 이상 만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거 한 꼭 번만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이상민이 있는 거. 그 밑에 통합정보작전이라고 인지전. 저게 그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치 헬기가 예. 떠서 그 군사 분계선까지 최대한 근접해서 고도로 더 높여라. 이러면 곧 큰일 납니다 해도 그쵸, 더 그쵸. 높여라서 비화로 아니고 그 일반 통신으로 지시한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노출되게 한 거. 그렇죠. 북한의 일부러. 그 작전이 바로 통합정보작전이에요. 그런 저 말은 거기에 4번 작전했어요. 저 말은 계엄한 이후에도 북한을 계속 자극할. 아니. 그럼요. 작년 6, 7, 8, 9 4번 했는데 아파치 헬기가 했는데 네. 그 작전을 통합 관리한 게 바로 통합정보작전이라는 거예요. 즉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김영현이가 저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거죠. 그 말도 되지만 제 말은 계엄한 이후에도 거기를 통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걸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예산을 늘리려고 한 인지전이라는 거나. 게 심리전보다 더 근본적인 그 작전. 그러니까 여인영은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비상계엄 12월 3일 날 하고 실패가 되면서 그 윤석열이가 다시 비상계엄하면 되니까 다음엔 철저히 준비해서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여인영이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다가 중지가 됐고 그때 예산을 다시 할 경우는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더 느꼈겠죠. 그래서 바로 12월 3일 날 저렇게 지시해서 합동수사본부 규모 확장. 그러니까 계엄 해제됐는데 그러니까요. 계엄이 그것도 할 되어야 테니까. 네. 활동하는 합수부 예산을 왜 확보해? 아니, 12월 3일 저 때는 전시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제2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둔비해뒀다.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것도 있고요. 도대체 합동수사본부에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하고 두들겨 패고 하려 해서 저 돈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서 뭐 한 저는 올해 100명, 200명이 아니고 몇천 명을 몇 년 동안 하려고 그 말도 그랬던 되는구나. 거예요. 예. 저는 올해 안 하고 바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지 권한 노상원- 내에서 경비가 필요한 거죠. 노사원 수첩법은 뭐 네, 다 많지 나온 않습니까, 이야기죠. 방법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024년 작년 7월에 V 보고서라는 건 이제 대통령 보고서인데 네. 드론 관련해서 V 보고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김영도 드론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 자기는 듣지 않았다, 들어온 적 없다, 지시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모두도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죠. 6월 달 경에 그 드론 사령부에서 5, 6명 정도의 TF를 구성을 해서 V 보고서도 만들고 무인기 평양 침투 계획을 시작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보고서. 네, 그래서 V 보고서는 대통령한테 직접 김용현을 통해서 보고했을 확률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평양의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요거 여기 처음 발표하는 건데 경여금 준 것도 확인했더니 7월 달에 경여금이 또 나갔어요. 7월 16일 날 실제 드론사에 경여금이 나간 게 있고 그리고 7월 26일 날 국군 심리전단하고 합참작전기획본부에
경력금이 나간 거죠. 김용현은 보면 네. 자기가 일 시켜놓고 네. 좀 잘하면 계속 돈을 줬거든요. 아니 이렇게. 요거 이제 그래서- 김영현 전 신혼식. 신혼식 때도 요때는 신혼식인데 요때는 신혼식인데 어쨌거나 이 계획을 보고를 7월 달에 모종에 보고를 했다. 보고를 이거와 아구가 맞아 그게 떨어지는 용산에서 거 계속 좀- 관리했다는 뜻이네. 네네. 돈 주면서. 그래서 보고를 받고 경력금을 준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요건 수사 내란 특검에서 좀 요 분야를 수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보고 들어온 사령관이 직접 이렇게 또 심리 전단장하고 이걸 직접 이렇게 경력을 받는 사례가 많지가 않는데 이렇게 직접 경력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보통은 작전을 끝나고 격려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작전을 해라고 하는 계획 보고 단계에서부터 격려가 계속 들어가는 격려를 거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5월 1일 날 정식으로 창설되고 6월 1일 날 김용대 사령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6월 하순부터 그 전단통 그 3D 전단통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훈련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그랬네 그럼.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6월 말부터 그러고 이제 7월부터 이제 뭐 전단통 떨어뜨리다 실수도 하고 막 그런 파편도 발견되고 해서 현재 전단통에 왕창 지금 이제 특검에 한 몇백 개 그러니까 들어가 적어도 있어요. 지난 여름부터는 드론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짠 그렇죠.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V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응하는 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업무 계획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김용대가 6월 1일 날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시에 따른 복명 보고서입니다. 김용현을 통해서 내려온 지시에 그렇지. 따라서 이거는 지시도 없는데 자기가 대통령한테 왜 보고를 해? 그렇게 보고 그 V 보고라고 하는 거는 창설 부대에서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러한 V 보고 왜냐하면 창설 부대는 이미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타격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심리전 할 수 있게 들어온 무인기를 활용해서 작전을 한다 해서 임무가 기본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V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원식 또는 김용현과 안보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복명 보고라고 그래 이런 걸 복명 보고 명에 따라서 수명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지금 별 2개짜리가 대통령이 지시도 안 했는데 나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야라고 그런 거 보고서를 없어요. 쓴다는 게 네. 말이 됩니까? 네. 군에서? 아니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투스타 때 미사일 사령부가 이와 비슷한 건데 예. 합참의장 직속이거든요. 네. 부의 보고서 작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면담해 본 적도 없고 군단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스타가 대통령한테 무슨 보고를 해요? 까마득한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때 보고서가 작성될 시점이 제가 봤을 때 무인기를 개조 작업이 완성이 되고 시험 비행을 할 단계였어요. 전단통을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작전 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초안 정도의 보고가 아닌가. 자, 국방장관 김용현 때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사실. 네, 사진이 저렇다고 사진 찾았네. 그러니까 이 안기백 장관님 저거 4분의 1이에요. 이거 안기명하고 비교해 봤어요. 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네?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나죠. 저 옆에 딱 군 기도 놓고 각각 합참하고. 첫 번째 등장했을 때인데 육해공 그 대표적인 그 기 놓고 딱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것만 저거는. 봐도 정말 티가 나네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이 외환죄냐 또는 뭐 이적죄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가 통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북한으로 하여금 뭐 무력을 행사해 달라고 우리가 바깥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딱 들어맞는 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문상호 전 사령관이 갑자기 그 몽골에 가가지고 이 정보기관 2명 정보 요원 2명 잡혀있던 사람 풀어서 데리고 온 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몽골 정보기관에 의하면 몽골 공무원들을 접촉해서 공작해가지고 북한 대사관과 접촉 시도하려다가 붙잡혔다 이거거든요. 예. 그럼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에 가서 북한 대사관을 왜 접촉해요? 계엄 직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북한한테
소위 말해서 과거의 청풍처럼 뭘 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노상훈 수첩에도 그런 게 남아 있잖아요. 예. 일단은 기본을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몽골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하는 거고, 몽골과 인구가 400만밖에 되지는 않지만 전략적인 입지, 즉 중국 뒤에 배후처럼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아주 중시하는 곳이 바로 몽골입니다. 여기에서 소규모의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했어요. 군사 훈련도. 그러면서 우리하고 사이가 좋은데 그런 것은 정보 당국자 간의 협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령하고 중령을 보낼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령급을 했으면. 공식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럼 한 두세 달 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교환 방문해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왜? 이거는 공작이기 때문에 공작이기 때문에 몰래 침투에 들어간 공작 사업으로 급파된 것인데 이때 이미 방첩사에 의해 가지고 정보사령부는 완전히 박살났을 때예요. 간첩 사건 때문에 그 지난해 8월에 밝혀진 간첩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외 정보사령부에서 중령 소령을 보냅니까? 보낼 수 없어요. 오히려 다 끄집어 내던 시기란 말이에요. 다시 보냈다고 하는 블랙들 것은 막 노출되고 그랬을 예. 때. 그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접촉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몽고의 정보 당국자, 그 몽고의 공무원들이 보고 왜 왔냐 하고 취조당하면서 그럼 우리가 다리 놔줄게 하고 그러면서 난 북한 대사관 만나러 왔어 하면서 잡혀서 문상호 가고 문상호 안 돼서 정보기관에 또 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간거 자체가 이게 공작. 네. 그 공작의 외국과의 내용이 통모입니다. 적국과의 통모. 그러니까 사실 노상훈 수첩에 보면 북한한테 네. 어떻게 대가를 줄 거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풍 때처럼 북한한테 도발해도 안 되니까 북한을 직접 도발해도 안 되니까 야 니네가 총 좀 쏴줘 이런 식의 지금 공작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7.4 공동성명 직전에 네.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10월 유신한다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 통모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했다는 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는 부대가 이제 정보사죠. 만약 한다면 정보사에서는 불행 요원들을 운용을 해서 그런 공작을 하는 기관이니까. 근데 그 직전에 아마 불행 요원 사건이 일어나서 중국에 있던 불행 요원들은 철수를 했어요. 그게 명단이 노출됐다고 하는 네, 거죠. 명단이 했고 그런데 몽고에도 보냈고 다시 그래서 아마 정보사를 내란 특검에서 압수수색하게 되면은 불행 요원들이 그 북한과 통모를 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고 하는 공작 사항들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사를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몽고에서 일어났던 그거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 또 불행 요원들을 또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면은 왜 갔는지 그런 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참고인일지 피해자일지 모르죠. 네,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이게 밝혀지면은 사실은 외환이 거의 확실해지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갑자기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을 방문한 건데요. 그거는 문상호가 직접 방문을 했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동맹국들하고의 이제 대만이 살기 위해서는 정보 협력을 하는 거고 때로는 정보 스피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방향으로 돌리는 그 정보 조작도 많이 하는 건데 거기에 왜 정보사령관이 가냐 하는 거죠. 네? 대만은 왜 갔을까요, 진짜? 정보사령관이 가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투스타급 이상이 거의 안 갑니다. 왜 한중 갔을까요?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왜 갔을까? 이것도 통모라고 하는 건데 외국과의 통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내란을 있죠. 지지해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공개된 거고요. 그거는 그거 왜 또 민진당의 정치를 만나서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 그러고 실제로 지지 메시지를 냈고요. 지지 공문이 나왔어요. 지지 선언문이. 예. 예. 근데 그것만이냐 이거죠. 그거 하려고 달랑 갔냐? 아이 정보사령관 그것만 갖고는 안 가죠. 절대로. 그럼 또 뭘 했을까요? 예. 거기에 있는 그 대만 대사관에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의 대만 대사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 갔겠습니까 사령관이 그 바쁜 시기에. 이것도 역시 외환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래 하루 땡겨서 오라고 막 지시가 내려갔어요. 11월 28일 날 들어오라고. 그래 비행기가 안 떠서 늦게 결국 11월 29일 날 들어왔는데. 그런데 대만에 가서 외환
유치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그러니까요. 그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몽고하고 대만이 어떤 나라인지 중국을 가운데도 양쪽에 하나는 중국 배후에 하나는 중국 밑에서 중국을 그렇죠. 감시하는 쪽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대북하고 다 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사령부에서 몽고 가서 공작 실패했잖아요. 예. 어디서 만회를 하겠어요? 대만에서 만회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걸 어떤 식으로 만회하려고 했을까? 아니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뭐 할 때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걸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해달라든지 그런 것들 할 수가 있는 대만에 거죠. 가서 아니 대만에 가서 대만 사람만 만납니까? 대만에 있는 대만에 1선, 2선, 3선 다 있죠. 그렇게 지금 연결되는구나. 사실 내란 특검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저는 외환죄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예. 중재죠 지금 밝혀지지 않은 중재. 밝혀지지 않는 건데 지금 뉴스공장의 박영강 기자하고 아주 취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무인기를 우리 끝까지 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박영강 기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취재를 하고 밝히고 또 저한테도 같이 제보를 해주고 해서 지금 외환죄는 어떻게든 이걸 철저히 밝혀내야만이 내란의 실체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반이 봅니다. 안 나오죠. 반이 네. 아예 네. 통으로 안 나온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뉴스공장 박영강 기자 엄청나게 지금 많이 그 노력하고 실제 공이 큽니다. 두 분이 파트너가 되겠더라고 지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TV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요새 3,000명 빠졌습니다. 3,000명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네.